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또 메타버스입니다. 좀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한국에서는 이 메타버스의 열풍 가시지를 않고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어요. 난리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오늘도 회의적인 입장까지도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최근에 기사 타이틀들을 보시면은 남양주시도 하고 삼성증권 대출 상담을 받는다고, 그리고 게임업계가 진출하는 건 뭐 이건 이해되시죠? 편의점, 호텔 문 열고 SKT, LG도 풍덩, 그리고 취업박람회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이 메타버스 열풍이 납득이 되시나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이렇게까지 주목할 일일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메타버스 기사가 나오면 챙겨보기는 하고, 그리고 이용하면서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 생각을 수정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납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까지도 거의 매일 하루를 멀다 하고 메타버스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특히 기업이나 관공서는 진짜 이게 큰 화두라 다른 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청이 매일 들어오는데, 저는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메타버스의 이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게 어떠한 루트로 뜨게 된 건지, 누가 퍼뜨렸고 어떤 목적으로 퍼뜨렸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혹시 거품은 아닐지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려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보죠. 첫 번째 달라진 업데이트 점. 자,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 메타버스는 한국에서만 유독 난리인 거다. 미국에서는 거의 얘기가 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구글 트렌드 리포트 검색량 추이거든요. 3, 4월에 빵 떴다가 전 세계에서 가라앉았다가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뒤에 확인이 되시죠? 어느 나라에서 관심을 갖느냐? 1위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그렇게 뉴스를 보진 못했는데 좀 특이해요. 2위가 대한민국이고요. 다음에 싱가포르, 포르투갈, 홍콩 순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몇 번째로 검색을 많이 하는 수준이냐면은 현재로서는 12위 정도입니다. 12위. 자, 대한민국은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나라예요. 우상향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자, 근데 미국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빵 뜬 올해 3, 4월의 시점은 뭐냐면은 저때 로블록스의 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트나이트 만드는 에픽게임즈의 대표가 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빵 떴다가 싹 가라앉았죠. 근데 2차 붐이 지금 형성이 살짝 됐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7월 22일에 마크 주커버그가 사원들한테 발표를 한 거죠.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바꿀 것이다 하면서 주목을 다시 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몇 주 뒤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전에 8월 미래뉴스에서 보여드렸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이용한 호라이즌 워크룸스라고 해가지고 원격 회의 솔루션을 선보인 거예요. 예전보다 조금 기능을 향상시킨 거고, 자, 저렇게 실제 키보드와 PC 화면이 그대로 보여서 좀 편한 구석이 있고요. 컨트롤러의 뒷부분을 저렇게 펜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 자, 그리고 VR 헤드셋이 없더라도 웹캠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선 안 되는 것이, 바뀐 건 기술이 아니라 명칭만 바뀐 거라는 거 아시죠? 원래부터 호라이즌은 소셜 VR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예전부터 페이스북의 비전으로 소셜 VR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그냥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바꿨을 뿐, 달라진 기술은 아예 없다라는 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 주커버그가 발표를 하면서 지난 미국 90일 메타버스 관련 검색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1위에 저렇게 마크 주커버그가 올라와 있는 모습, 2위가 투자, 3위가 가상현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의 검색량이 늘어난 것은 이 페이스북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페이스북의 발표에 대해서 미국 몇몇 주요 언론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워싱턴 포스트지입니다. 제목이 빅테크가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어한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면서
살짝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칩니다. 특히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타버스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도착 날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2017년에 10억 명의 사람들 오큘러스 헤드셋으로 데려오겠다는 저커버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틈새 시장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패했으면서 왜 이렇게 새로운 척도 난리냐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자, 물론 오큘러스 퀘스트 2 잘 팔리고 있어요. 예전보다 가볍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자, 근데 여러분들 많이 사셨나요? 그거 사시면 뭘 할 수 있죠? 게임하는 거 말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저도 초반에 이거 판매 시작됐을 때부터 좋아졌네? 살까? 고민했는데 아, 이거 사면 나 게임도 안 하는데 어디다 써먹지?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처박아 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샀어요. 그러니까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쓸모가 없어서 가격이 41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 쓰기가 아까울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이 회의적인 입장은 계속됩니다. Will the metaverse actually happen? 정말로 메타버스가 일어날까? VR 헤드셋이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틈새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미국의 1억 6,900만 게이머 중에서 29%만이 VR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뭐 성공이냐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이거는 기술 분석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현재 VR은 게임 콘솔의 하위 집단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벗어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견. 같은 사람입니다. 게임은 큰 산업 맞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맞는데 근데 그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이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나? 불안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서 조금 안심을 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을 안 좋아하면 이걸 이용할 가능성이 확 떨어지고 호불호가 너무 갈린다는 거죠. 뭐 줌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이 플랫폼을 누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겠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그 입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와이어드지에서도 이런 기사를 냈어요. 자, 기사 제목 보시면 Virtual Reality is the rich white kid of technology. 자, 우리말로 해석하자면은 자, VR은 부유한 부모를 둔 백인 자녀와 약간 비슷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이런 뜻이에요. 항상 결과보다는 VR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근거하여 판단되고 완곡한 곡선으로 영원히 평가되고 실패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미국 상류층, 백인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도 잘 살고 돈도 많으니까 언제든지 부자가 될, 아이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원해 줄 가능성도 계속 빠방하게 있는 거잖아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미국 가정의 백인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과 벤처 투자자들도 이상하다. 큰 꿈을 가진 화려한 헤드셋을 거절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또 VR과 AR은 궁극적으로 3D 영화와 3D 텔레비전에 더 가깝다. 재미는 있지만 대중적 매력이 제한적이며 값비싼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3D 텔레비전 기억나세요? 원빈이 광고하고 그랬던 거, 그 안경 쓰고 보는 거. 자,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 정도로 틈새 시장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분은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2026년에 장비와 고글이 더 좋아지고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게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잘 모르겠다. 자, 저도 마찬가지인 생각인데 앞서 워싱턴 포스트지나 이 와이어드지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은 그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메타버스 비전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VR 산업의 성장성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제페토, 로블록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분위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GD넷 코리아에서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어도비 3D 몰입형 디자인 부분 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세바스찬 드가이 부사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 영화와 같은 세계가 그려지는 등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거는 당분간 안 될 것이라는 거고, 또 토론에 참석한 다른 사람도 기술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메타버스 기술은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몇 년간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보이지는 않아요. 단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은 애플의 VR 헤드셋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큰 변수가 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시장조사 기관에서 메타버스의 성장을 높게 평가했다 하면서 기사들이 막 인용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언론에서 이제 PwC에서 메타버스의 시장 성장성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라는 걸 전달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메타버스의 성장성이 아니라 VR, AR에 대한 시장 성장성 얘기를 메타버스로 끌고 오셨다는 거. 다른 언론에서는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 시장 성장성, 메타버스 시장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내보내셨는데, 찾아보니까 이것도 VR, AR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뭐야, VR, AR 얘기를 왜 메타버스로 해? 사람들 헷갈리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자, 벤처비트라고 저도 가끔 보는 매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가 메타버스의 시장 성장성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 원문을 따라갈 수 있는 링크가 있어서 클릭을 해봤더니 이게 웬걸, 더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출처가 한국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의 붐은 거의 한국에서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안 하고 한국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될 수는 있지만, 근거가 그리고 좀 유치한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사들 보시면 댓글도 한번 보세요. 다들 이거 다 투자붐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거품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살펴보자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거대한 비전으로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이고 굉장히 거대한 비전이죠. 페이스북이야 뭐 사실 소셜 VR 얘기 예전부터 했던 거 메타버스로 바꾼 거고, 엔비디아는 사실 디지털 트윈 개념을 메타버스로 바꿨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수 있어요. 옴니버스 플랫폼 홍보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혼합현실, MR을 홍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대한 프로젝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이제 제페토 안에 은행 오픈하고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언론들 내용을 전달드린 것은 회의적인 의견도 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사마다 댓글들 꼭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의견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저는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왜 이렇게 난리세요? 진정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사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의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진짜로. 자, 또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은 뭐가 있냐면, 요거는 거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납득이 되긴 했습니다. 줌 다음으로 언택트 솔루션이 뜨게 될 것은 게더타운이 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전에 가상 오피스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이 게더타운 소개해 드렸죠. 이건 2D 캐릭터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캐릭터에게 가까이 가면은 웹캠이 켜지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렇게 3355 모여가지고 화이트보드로 디자인 회의를 한다든지, 3355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공간 안에 영상 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게임 같은 것들을 또 설치해 둘 수 있다 보니까 실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큰 플랫폼이죠. 저분들은 저렇게 또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더 강점이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채용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보시게 되면 취업 박람회를 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저는 취업 박람회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줌 말고 3355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을 수 있는 데는 이 플랫폼이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스 갔다가 저 부스 갔다가 이 부스 갔다가 이 사람 얘기 들었다, 이 사람 얘기 들었다, 이 사람 얘기 들었다,
요게 가능해서 요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남양주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보험사도 이런 겟더타운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회사의 인사과 그리고 교육 담당자들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너무나 크게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접속자가 200명이 넘어가지고 발표가 끊긴다는 거야. 어떻게 여기에 200명까지 가셨지? 이 행사를. 자, 그리고 구석에서 스토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여기에다 설치해두고 이제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정신 사나울 수 있어요. 그래서 3355 이야기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다. 또 구글 트렌드 리포트 보시게 되면 전 세계에서 겟더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우상향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나라가 대만이네요. 대만이 IT 또 강국이죠. 자, 그리고 다음은 또 대한민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인데 또 아시아 지역에서 꽤나 인기가 많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또 전달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죠? 겟더타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구, 물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손흥민 그 선수의 경기 보시게 되면 요즘 관중 받아가지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잖아요.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혹시 겟더타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구글 트렌드 리포트를 봤더니 거의 관심의 변화도가 나타나지 않더라. 자,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지난 12월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대한민국은 지난 12개월로 했을 때 올해 들어서 관심도가 쫙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난리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겟더타운이라든지 다른 가상 오피스 출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컨텐츠에서 전달을 드렸는데 이 컨텐츠에서 특이하게 제가 댓글 요청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의견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의견, 의문들을 전달 드렸는데 댓글 한번 찾아보시면은 긍정적인 댓글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 내용. 겟더타운 말고 그럼 또 다른 괜찮은 솔루션은 없냐? 사실 오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국 분들이 만든 거지만 본사는 일본에 있다고 해요. 이거는 캠이 안 켜져요. 캠이 켜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프로필 사진을 이동시켜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프로필로 가까이 가면은 마이크가 켜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덜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호라이즌 워크룸스 다만 이거는 아직까지 접속하기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또 오류도 있어가지고 좀 시간 보셔야 될 것 같고 VR 헤드셋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잊으셨는데 언택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원격 회의 솔루션은 사실 스페이셜이었어요. 저렇게 AR 헤드셋 그 홀로렌즈 2라든지 그런 걸 끼게 되면은 매직 리프라든지 상대방의 아바타가 나오고 웹캠까지 저렇게 켜져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아바타를 만들어 봤어요.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알아서 합성해가지고 저의 아바타를 만들어 주는데 자, 지금은 이게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본 거지만 결과가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점. 자, 이거 가지고 원격 회의하는 게 뭐가 좋겠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셜 5.0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람 위에다가 저렇게 웹캠을 켜줘요. 그리고 이동하는 저런 것도 발전이 됐고 자,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능들 우리가 겟더타운에서 이용하는 것들이 저기에도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거는 덜 유치해가지고 사용하시기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실제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별로 끊기지도 않고. 이것도 한국분이 만든 거세요. 한국분이 공동 창업자로 계시는데 이거는 본사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겟더타운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안 쓰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뭐가 있냐면은 여전히 제페토의 관심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게 신기해요. 일단 CU에서 업무 협약했다는 건 보여드렸는데 오픈돼가지고 제가 한번 이용해 봤어요. 제 아바타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40살 먹은 사람이 할 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럼 애들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벤트가 있어요. 숨겨짐 CUG 삼각김밥 보물상자 찾기, 그리고 삼각김밥 태그와 함께 피드 게시물 올리면은 이벤트 당첨이 돼가지고 CU에서 삼각김밥을 준다는 건데 애들이라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보물상자 찾기를 실패했어요. 하다가 열심히 할 생각이 들지도 않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 폴더블폰 새로 내놨잖아요. 제페토 공간 안에서도 저렇게 홍보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 자료도 볼 수 있는 저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그 세계를 경험하는 독특한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뭐 삼성이야 돈 많으니까 할 거 있으면 다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거 성장성 볼 것도 없어요. 삼성이야 돈 많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거 하는 걸 보고서 중소기업이 따라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돈 들어가는 건데 아깝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전에 덕밍아웃을 해드렸는데 젠틀몬스터라는 그 안경 회사의 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하우스 도산에 생긴 젠틀몬스터 매장이거든요. 가보고 와 신기하다, 야 이거 멋진데 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페토에 똑같은 공간이 생겼어요. 이거는 다른 공간과 다르게 현실감이 좀 더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하면은 저기에 선글라스도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로봇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선글라스를 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4,000 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원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젠틀몬스터 안경이 2~30만 원 합니다. 꽤 비싸가지고 사기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못 사면은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업의 투자의 관점, 브랜딩 하면서 그리고 마케팅 하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다. 돈이 많으시다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괜히 들어왔나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또 정작 제페토의 주 유저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또 마찬가지로 구글 트렌드 리포트를 이용해 봤는데 제페토에 관한 관심도는 전 세계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연관 주제를 보시게 되면 재미난 게 뭐냐면은 관련 주제 1위가 뭐죠? 있지, JYP 걸그룹이고요. 투몰로우 바이 투게더, 이거는 하이브 뮤직의 보이그룹이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류 열풍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페토는 해외 이용자 비중이 80%, 10대 이용자 비중이 90%인 플랫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제페토의 열풍은 동남아시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관심도가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이잖아요. 이분들 K-팝을 좋아하는 10대들과 상당히 연관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성인 대상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 항만공사, 자, 그리고 하나 호텔 앤 리조트, 서핑 호텔인 브리드 호텔 양양을 여기에 연다라고. 자, 이거 애들이 하는 건데 왜 자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이 끼어드는 건지 이해하기 저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돈 많은 기업은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강연에서 이 얘기를 꼭 드리는데 일단 메타버스 만들고 볼 거냐, 아니면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메타버스 플랫폼, 뭐 게더타운이나 제페토로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거면 투자할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시도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불가리 컬러 전시회 앱이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예요, 요거는. 자, 불가리 컬러 전시회가 실제로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공간을 앱상에서 구현해 놓은 거예요. 아바타를 마찬가지로 꾸며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저 주얼리들, 전시된 것들을 저 공간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가면 저런 거 적혀 있잖아요. 전시회 공간과 거의 유사하게 꾸며놨다고 해요. 자,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전시회 가면 사진 찍는 것도 요즘 1위잖아요.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시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데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누가 이용할 것인가? 사실 이런 전시에 관심이 있는 건 20대 이상, 20, 30대 분들이 특히나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바타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형식을 원래 좋아했던 것은 사실 초등학생들 위주였다는 거죠. 그 미스매치가 지금은 해결이 된 건가요? 그게 좀 의문이 있고요. 자, 원래 메타버스 우리나라 초반에 소개가 될 때 초기 화두는 이거였어요. 애들이 지금 난리인데 애들이 커서도 이걸 이용하지 않겠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 맞죠. 그건 거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 이게 원래 화두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다? 아니, 기사 내용 보시면 금융 소비자들이 아바타의 형태로 메타버스 생태계 속 은행 영업점을 찾아 상담을 받거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데 아니 이거 원래 애들이 해가지고 유치한데 그래도 이어질까 이걸 봤던 건데 이게 되는 건가? 이거 뭘 판단하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이거 유치하다는 한계를 잊으신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만 이게 이상해 보이나요? 혹시 이런 것들 자꾸 시도하시는 이유가 우리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현재의 한국 메타버스 붐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에서는 원래 점프 VR이라고 했던 것을 VR 이름을 지우고 촌스러워졌으니까 이제 VR 이름이 이프랜드라는 걸 새롭게 내놨는데 이건 해보니까 메타버스 버전 클럽하우스더라고요. 앨런 머스크가 사용하면서 확 떴다 이제 확 진 플랫폼이죠. 자, 저것도 또 아바타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아바타 만드는 것도 지겹습니다. 접속하면은 저렇게 커다란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고 사람들이 대기 장소에 저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방을 개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재미난 특징이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방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1명 참여 중, 0명 참여 중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여기선 채팅 기능이 아직 없어가지고 음성으로 채팅을 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럽하우스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고 요즘에 취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뭐 문토라든지 뭐 크리에이터 클럽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뭐 이런 게 잘 될 수는 있겠죠. 뭐 괜찮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는 저는 이 디센트럴랜드를 더 흥미롭게 보고 있기는 해요. 이건 돈이 걸린 진짜 성인용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형식이야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다른 플랫폼과 똑같은데 여긴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전에 소개를 드렸죠. 근데 최근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코카콜라에서 여기에서 NFT 아이템을 경매에 붙였는데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7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매되는 건 뭐냐면은 보시면은 그 디센트럴랜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냉장고 그리고 카드 같은 거 이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딸 때 난 칙 소리 그 오디오 파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디센트럴랜드에서 아바타한테 입힐 수 있는 코카콜라 의상 요거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아바타를 입히려면은. 그래서 이 희소성 그리고 앞으로의 되팔기 위한 그 투자 가능성을 보면서 7억을 투자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전달들은 소식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한 웹툰 작가의 웹툰 작가는 아니고 만화 작가의 캡틴 비트코인이라는 저 애니메이션을 상영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니메이션 상영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관련된 상품을 또 NFT 형태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참 흥미롭더라고요. 여기선 진짜로 경제 활동이 굴러가요. 제페토나 그런 거 말고 여기에 저는 메타버스에서 이야기하는 생활 요소, 경제 요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투기의 위험성, 이 플랫폼이 망했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들이 다 완전히 빵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는 하죠. 자, 저는 이 소식들을 이 유튜브에 디센트럴 게임 코리아라고 이 채널을 보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래 채널에 이 영상 올리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양질의 정보들, 정말로 신기한 정보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뭐 돈 받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친분도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건 저는 디센트럴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페토 뭐 그런 건 좀 유치하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메타버스에 관한 투자 열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사실 미국에서 메타버스를 검색했을 때는 관련 주제가 거의 로블록스와 동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타버스 하면 거의 로블록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난 90일을 보시게 되면 마크 주커버그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바뀐 그런 것도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투자가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검색어 한국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주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1위가 주식이고요. 3위는 엔비디아, 4위가 ETF, 상장지수 펀드 이렇습니다. 자, 한국에서의 메타버스 관심은 그러니까 주로 투자와 관련이 있다. 자, 제가 유튜브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딱 쳐봤더니 쫙 나오는 연관 검색어 보세요. 관련주, 대장주, 그리고 ETF, 코인, 주식, 부동산. 그러니까 메타버스, 한국에서의 메타버스의 이 실체는 뭐죠? 주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메타버스 이 ETF만 찾아봐도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투자 관심을 얻기 위한 마케팅 용어로서의 활용이 상당히 부분이 크다라는 것은 전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번 쫙 해봤습니다. 자, 한국의 메타버스 열풍 이거 근거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시나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가상생활은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가상생활 여러 가지 시도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디센트럴랜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거 이러다 진짜 이거 현실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커질 수 있겠는데? 라는 사실 불안감과 뭐 기대감이 공존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지금의 이 유치한 수준이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아니잖아. 원래 10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컸을 때도 이용하지 않을까. Z세대들을 위한 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메타버스의 열풍이 유치하다는 사실이 잊혀진 채 관공서나 기업들이 막 은행을 오픈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민 청문회를 연다든지 공청회를 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되는 건가? 주 사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또 다음 컨텐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